대한민국의 1인당 이제 대출 금액이 9,500만 원이랍니다. 2024년에요. 근데 2021년에 보니까 9천만 원쯤이었대요. 3년 반 만에 무려 500만 원이 는 셈이라고 합니다. 참 이제 대출이 되게 많이 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 그러니까 대출 받은 사람들은 1973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때까지 계속했던 얘기가 거의 맞는 거예요. 왜냐, 대한민국 인구를 대략 한 5천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2천만이 빚낸 대출자자, 빚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 빚쟁이라는 얘기가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얘기를 나누면 10명 중에 4명이 빚쟁이고, 그리고 그 10명 중에 2명은 플러스 마이너스 빵,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흑자 플러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빚쟁이가 아닌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60%가 넘는다라는 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요새 빚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전부 다 빚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10명 중에 6명은 빚이 없다. 그리고 저 또한 그 6명에 속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빚을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는, 빚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한 3억, 5억, 7억씩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놈들은요, 연거라든지 아니면 뭐 사월 말아 먹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무리한 빚을 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출자들 중에 연체가 이 은행권, 그러니까 제일금융권 쪽은 한 0.36% 정도의 연체를 가지고 있답니다. 한 달 이상 이 원금이든 이자든 내지 못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근데 저축은행은요, 한 2.2에서 한 2.3%쯤 된답니다. 이 저축은행의 연체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대출 금액이 9천만 원이었던 2021년에는 기준금리가 0.5%였고요. 그리고 2024년 지금은요 3.5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서 3.0인 상태다라고 봐야 되죠. 기준금리로만 봤을 때도 0.5에서 3%이니 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아마도 이 연체도 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대출 금액도 그래서 늘어났나 뭐 이런 의심들도, 추정들도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국은행에서 그 뭡니까, 금융안전보고서인가요? 그걸 내놨는데 거기에 이제 여차하면 지금 이제 대출 연체가 은행 기준의 0.3, 그리고 저축은행 기준이 한 2%쯤인데 이게 여차하면 5%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 매우 우려스럽다는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우려스럽고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면 될수록 우리네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꽤 우려스러운 얘기죠. 연체가 만약에 한 5% 정도, 5%까지 솟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출자 2천만 중에 5%면 얼마입니까? 2천만 곱하기 5% 하면 이 100만 명이죠. 100만 명이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참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IMF 때 신용불량자가 뭐 거의 100만 명을 넘어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그 수준만큼이 2025년, 2026년에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꽤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00만 명의 신용불량자로 이제 통장도 사용 못하고 압류당하고 채권 주심 받는 되게 씁쓸한 처지에 놓인다라는 건 우리에게 많은 생각들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빚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너도 나도 다 빚 있다, 다 빚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돌려맞고 또 돌려맞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터진다라는 겁니다. 터지게 되면 머리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다가 뭐 하겠습니까? 야반도주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빚 조심해야 된다, 사람을 조심하고 돈을 조심하고 돈 쓰는 걸 무서워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죠. 철없는 사람들, 거머 부리는 사람들, 까부러대는 인간들이 여전히 많더라는 겁니다. 두고 보면 알겠죠. 지나보면 알겠죠. 그들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는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함부로 뭔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겉으로 명품차, 명품백 내고 되게 멋있고
되게 비싼 차 끌고 다닌다고 그가 다 부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생각하고 영리하게 살아가고 좀 잘 판단하며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데 쉽게 얘기하는 놈들은 아가리를 찢어야 됩니다. 뭐 월 1,000만 원 번다, 월 4천만 원 번다, 어디서 개소리를 하는지, 또 그런 말에 또 속 안 넘어가는 또 한심한 인간들은요, 이 똑같은 족속들인 거죠. 나를 잡아먹으라 하고 간쓸게 다내주는 바보 병신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지금의 삶이 더욱더 어려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 세상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신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을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 사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대로 뭔가가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발동치고 애쓰고 또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뭔가를 쉽게 얻을 것처럼 함부로 까불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또 조심해야 되고 살아가는 게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그 녹록지 않은데 쉽다고 생각하고 여유 부리고 까불고 되면요, 그러면 이제 인생이 작살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인당 대출 금액이 9,500만 원이다. 1억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3인 가족이면 3억, 4인 가족이면 4억이라는 거잖아요. 1인당 평균이니까. 평균은 말 그대로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당 3억, 5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이죠. 그러한 이제 사항들을 이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울 수 있음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만만치 않은 이 상황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고 살아야죠. 좀 냉정하게 내다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인당 대출 금액이 9,500만 원이다. 그리고 2025년, 2026년에 신용불량자로, 채무불이행자로 이제 전락할 사람들이 100만 명 가량 된다라는 추정입니다만은 그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